평생을 닳도록 다려온 옷가지들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해졌지만 제 손주가 겪어온 세상은 온통 구겨지고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더러움을 세탁할 뿐 다림질은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어떤 얼룩은 뜨거운 분노로, 어떤 구겨진 진실은 강력한 힘으로 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딴 게 커피야.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넌 그냥 거지처럼 살지. 왜 여기서 알바를 해?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내 손자한테서 당장 손 떼. 내가 함부로 내뱉은 그 말이 내 인생을 통째로 빨아버릴 거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손자를 지키려는 한 할아버지의 뜨거운 분노였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의 숨겨진 힘이 밝혀지는 순간 당신의 모든 상식이 무너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새벽, 작은 세탁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30해가 넘도록 이 골목을 지켜온 주인, 정병수 할아버지의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병수에게 세탁소는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홀로 남은 손자 정혜민을 키워낸 삶의 전부였습니다. 낡은 다리미를 꺼내고 스팀을 올리는 그 손길에는 평생을 묵묵히 버텨온 할아버지의 고집과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으로 병수는 손자의 교복을 다리고 냄새나는 작업복을 빨며 혜민의 삶을 묵묵히 보듬었습니다. 병수에게 세탁소는 그를 무시하는 세상으로부터 손자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혜민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늘 새벽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종일 서빙과 커피 내리는 일을 하다 보니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혜민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늦은 밤 돌아온 손자를 위해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았습니다. 혜민은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병수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진상 손님 때문에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많아서 좋았어요. 혜민은 자신이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병수는 혜민의 어깨에 드리워진 피곤함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부모 없이 자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날 선 시선과 비웃음이 혜민을 늘 따라다닌다는 것을 병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수는 가게 문을 닫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혜민에게는 몰래 사다 놓은 새 운동화를 건네주는 척하며 슬쩍 둘러볼 심산이었습니다. 카페 안은 활기찼지만 병수의 눈에는 손자를 향한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무시가 보였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쟤 부모도 없다며? 어디서 키워졌길래 저렇게 굶떠?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수의 귀에는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혜민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싱긋 웃으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혜민의 웃는 얼굴은 병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병수는 그들을 향해 달려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애써 분노를 사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모욕은 죄지. 병수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화산처럼 끓어오르는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초라한 세탁소 주인일지 몰라도 그에게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존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오직 손자 혜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혜민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와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더 지쳐 보였고 평소의 밝은 미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수는 혜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고 싶었지만 혜민이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작은 세계를 깨뜨릴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병수는 그저 혜민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며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병수의 마음은 마치 손자를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를 보는 듯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병수는 결심한 듯 세탁소 문에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혜민이 일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때 카페 앞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고객인 조범석이 혜민에게 큰 소리로 무언가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조범석은 고함을 치며 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 하루를 망쳤어. 내가 책임질 거야? 혜민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범석은 혜민을 무시하듯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부모 없는 놈이니까 이런 것도 못 배우고 컸겠지? 예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조범석의 말은 혜민의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혜민은 평소라면 참았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에 대한 모욕적인 말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는 조범석의 눈치를 보며 혜민을 다그쳤습니다. 혜민아, 이 손님은 돈 많이 쓰는 VIP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매니저의 말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만 하는 척했습니다. 혜민은 외로운 섬처럼 홀로 그들의 비난을 감당했습니다. 병수는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병수는 가난 때문에 수없이 모욕을 당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수는 묵묵히 참고 있는 혜민의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습니다. 혜민은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는데 결국 또다시 가난 때문에 모욕당하는 손자를 보며 병수의 가슴은 끓어올랐습니다. 조범석은 혜민의 떨리는 손을 보며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혜민의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혜민의 뺨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민은 그대로 얼어붙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병수의 심장은 멈췄고 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누가 내 손자 얼굴에 뜨거운 걸 뿌렸냐? 병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혔습니다. 조범석은 병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노인네는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그 애 부모 없다고 해서 니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았냐? 병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도 똑같이 해줄까? 병수는 조용히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손님의 시선은 모두 병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병수는 묵묵히 커피 한 잔을 들어 조범석의 앞에 놓고는 시끄럽게 울려대는 진동벨을 꾹 눌렀습니다. 진동벨의 진동이 멈춘 순간 카페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병수의 행동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범석은 병수의 행동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병수는 그런 조범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일어난 모든 상황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조범석은 분노했지만 병수의 단단한 눈빛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수는 조범석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한지 세상 사람들 다 알게 될 거야. 병수는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혜민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혜민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혜민의 얼굴은 화상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혜민은 병수의 단단한 손에 안도하는 듯 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병수는 혜민을 부축하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운 혜민의 얼굴을 보며 병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혜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병수는 말없이 혜민의 손을 잡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사이 병수가 올린 영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와 동네 단체 대화방에 할아버지의 다림질 복수국이라는 이름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 노인 누구야?
저 청년 커피 맞고도 조용히 참고 있었네. 근데 노인은 다른 애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혜민이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며칠 뒤 한 기자가 병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자는 병수에게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영상까지 올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애는 내 아들이고 내 전부요. 병수는 손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물려줄 유산은 분노를 이기는 존엄이었소. 병수는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존엄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욕당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랐다는 그의 진심이 인터뷰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기자는 병수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기자는 병수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수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기자에게 건넸습니다. 기자가 서류철을 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혜민이 일하는 카페 매장이 입점한 건물 전체가 병수 소유임을 증명하는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병수가 지난 40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과 자산이었습니다. 병수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세탁만 했을 뿐이야. 병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자는 당장 이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에게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갑질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숨겨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병수의 인터뷰는 세상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세탁소 할아버지의 다림질 복수극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뉴스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수의 반전 정체에 놀랐고 가난하다고 멸시받던 손자를 위해 건물을 통째로 사들인 그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병수와 혜민의 이야기는 가난이 죄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우리 사회의 외모, 지상주의와 편견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언론의 문매와 걷잡을 수 없는 불매운동의 확산에 당황했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병수의 인터뷰 이후 사람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돈만 아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형식적인 사과로 병수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사 임원진은 병수에게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범석은 자신의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당황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 자신이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 청년이 먼저 불친절하게 굴었다며 변명했지만 사람들은 그의 뻔뻔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만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조범석은 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민 군과 정병수 어르신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아닌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혜민은 언론 앞에서 무릎을 꿇은 조범석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민의 가슴은 조범석의 변명과 사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그런 혜민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병수는 혜민에게 복수심이 아닌 존엄을 선택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병수는 카페 본사 대표와 임원들을 세탁소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깊이 숙이며 병수에게 연신 사과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저희의 불찰로 인해 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건물을 다시 임대하고 손자분을 좋은 자리로 발령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본사 대표는 병수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제안했습니다. 병수는 그들의 제안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수는 묵묵히 서류철을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보상을 원해서 당신들을 부른 게 아니오. 병수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내 손자 욕보인 새끼들 다 꺼져. 병수의 단호한 목소리가 세탁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본사 대표와 임원들은 당황했습니다. 병수는 그들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건물 임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병수는 본사와의 계약 해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본사는 물론 조범석까지 찾아와 계약 해지를 막으려 했지만 병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병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들이 내 손자한테 한 짓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게 돈은 내 손자를 지키는 무기였을 뿐, 내 삶의 목적은 아니었네. 병수의 말에 본사 대표와 임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돈을 모은 병수의 진심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수가 가진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니라 손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그 사랑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였던 것입니다. 조범석은 마지막으로 혜민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혜민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혜민은 조범석을 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혜민은 조범석을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조범석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혜민은 병수에게서 배운 대로 분노를 이기는 존엄을 선택했습니다. 조범석은 혜민의 침묵에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병수는 동네 골목의 작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손자와 함께할 새로운 가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민은 할아버지를 도와 가게 인테리어를 직접 하고 커피 머신을 설치했습니다. 병수는 빵 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혜민은 병수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둘은 함께 가게를 꾸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혜민이 병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게 이름은 뭘로 할까요? 병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수다방. 어떠냐? 투박하지만 내 마음이 담겨 있는 이름이잖니. 혜민은 병수의 말에 활짝 웃었습니다. 병수에게 병수다방은 단순한 가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부조리에 맞서 싸워 얻어낸 두 사람만의 평화로운 공간이자 서로의 삶을 다림질하듯 반듯하게 만들어갈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병수는 혜민의 미소를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병수다방이 문을 열자 동네 사람들은 물론 병수의 사연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가게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아침마다 빵 냄새와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혜민은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고 병수는 갓 구운 따끈한 빵을 손님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혜민아, 오늘 빵은 왜 이렇게 타지 않았냐? 불 조절 좀 똑바로 해야지. 할아버지, 제 커피는 왜 이렇게 쓰죠? 할아버지의 고집이 커피에 들어갔나 봐요. 두 사람의 대화에 손님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수다방은 단순히 빵과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온정이 모이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혜미는 이곳에서 더 이상 부모 없는 아이로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당당한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혜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까탈스러운 손님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맛이 좀 다른지 커피보다 씁쓸하네요. 혹시 재료를 바꿔서 쓰나요? 혜미는 당황하며 사과하려 했습니다. 그때 병수가 조용히 손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수의 눈빛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손님, 입맛은 취향인데 사람 무시하는 건 성격입니다. 병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손님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손님 안 봤소? 우리 가게는 손님을 대접하는 곳이지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야. 병수는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무례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는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병수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혜미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히 살자면서요. 혜민의 말에 병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살되 무시당하지 말자. 병수의 대답은 혜민의 가슴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병수는 손자에게 돈이나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유산이 아닌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존엄을 물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병수에게 진정한 품격이란 강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수다방은 동네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마다 병수의 빵 굽는 냄새와 혜민의 커피 내리는 향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수와 혜민은 매일 아침 티격태격하며 웃었고 손님들은 그들의 정겨운 모습에 행복해했습니다. 혜민은 더 이상 부모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당당한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병수는 그런 혜민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민은 병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손님들에게 멋있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병수는 혜민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멋있는 말은 필요 없어. 그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빵과 커피는 맛도 중요하지만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거든. 혜민은 병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민은 이제 빵을 굽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혜민에게 빵 반죽을 치대는 법, 불 조절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혜민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빵을 만들며 할아버지의 지혜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수는 혜민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세탁소 열쇠와 함께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나는 그냥 세탁만 했을 뿐이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민은 그 문구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수는 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세상의 때를 벗고 언제나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야. 그게 전부야. 병수의 말은 혜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혜민은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혜민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그를 지켜주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있었고 그들의 사랑이 담긴 병수다방이 있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병수다방은 동네의 명소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병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빵을 굽고
혜미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병수는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혜민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혜민은 병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그 빌딩은 어떻게 됐어요? 병수는 혜민의 질문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빌딩은 이미 좋은 사람에게 넘어갔단다. 우리에게는 이 가게 하나면 충분해. 병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대한 자산가가 되었지만 그 돈을 과시하거나 더 큰 부를 쌓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혜민의 행복을 위해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병수에게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 있었습니다. 혜민은 병수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병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혜민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혜민아, 기억해야 해.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사람이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으니. 그리고 분노도 커피도 뜨거울 땐 조심해야 한단다. 병수의 말은 혜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혜민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어떤 손님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병수와 혜민은 함께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병수는 가게에 불을 끄고 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민은 병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혜민은 이제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자신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품격이란 강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감히 한정식집 아들이 우리 집 서일없이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살 길이야. 한 사람의 존엄을 짓밟은 데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여인, 아들의 결혼식 날 끔찍한 모욕을 당한 후 복수를 결심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죠. 가진 것 없이 재벌을 상대로 무슨 싸움이 되겠냐고.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나선 전쟁. 치밀한 계획 끝에 마침내 그를 마주한 순간 그녀는 말합니다. 식탁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존엄을 모르는 자가 기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제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의 끝, 아들의 단호한 선택. 내가 가장 힘들 때 날 지켜주지 않은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없어.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긴 건 복수가 아니라 품격이었어.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화사한 햇살이 청류원의 정갈한 마루에 내려앉았습니다. 돛돌 아래 수선화는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싱그러운 봄바람이 감도는 가운데 서진주는 아들 서준호의 혼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손수잣을 띄운 수정과를 맛보며 그녀는 굽이치는 시간 속에서 켜켜이 쌓아 올린 삶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스며든 정직과 정성이 곧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한식에 바친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오늘은 더없이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 사돈이 될 한명그룹 부회장. 남지훈이 인사를 건네러 온 순간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지훈은 차를 마시면서도 눈빛은 서진주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청류원의 소박한 풍경을 훑더니 마치 하찮은 것을 본 듯 무례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진주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불안한 예감을 억눌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 사람의 눈에는 존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을 짓밟고 깎아내리려 드는구나. 그녀는 그저 자식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꾹 참아내기로 했습니다. 모멸감을 숨긴 채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진주는 생애의 가장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드높은 천장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예식장에서 서준호는 하얗게 빛나는 신부, 남재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진주는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가 행복하면 됐지.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에 남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단상으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서준호의 뺨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한정식집 아들이 우리 집 서일없이고! 모욕적인 말이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복의 노래 대신 혐오의 외침이 가득했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이 서진주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 서준호는 아픔보다 더 큰 굴욕의 이를 악물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노려봤습니다. 서진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모든 것을 삼켜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마지막이다. 오늘까지만 참자. 그날 밤 잠든 아들의 얼굴에 약을 발라주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결이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그녀의 복수는 오늘 이 굴욕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주의 마음속 평온은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청류원의 주방은 여전히 새벽부터 분주하게 돌아갔지만 그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마 위에서 물을 썰면서도 귓가에 맴도는 남지훈의 모욕적인 외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한정식집 아들이라는 비아냥거림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일어서서 복수의 계획을 설계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릇을 닦고 재료를 다듬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치밀한 전쟁터였습니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궁중 요리처럼 그녀는 복수의 모든 단계를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남지훈, 당신이 나에게 준 굴욕을 뼛속까지 느끼게 해줄 거야. 내 아들의 짓밟힌 존엄을 반드시 되찾아 줄 거야. 그녀는 은퇴 후 모든 세상과의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던 오랜 지인이자 금융계의 거물 박영호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정원에 앉아있던 박영호 회장은 서진주의 눈에 담긴 서늘한 결의를 읽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서진주 대표, 당신의 눈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것보다 더 뜨겁군요. 한명그룹의 비밀 알려주지. 박영호 회장은 그녀에게 한명그룹이 겉만 번지르르 할 뿐 내부적으로 심각한 자금난과 기자금, 그리고 부실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서진주는 박 회장이 내민 수십 장의 서류와 재무제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남지훈이 보여준 오만함과 무례함은 바로 이러한 부패한 속을 감추기 위한 허세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는구나.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 부패한 삶. 딱 남지훈 그 사람과 같아. 당신의 거짓된 제국은 이제 무너질 시간이야.
복수를 위해서는 칼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닌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 서진주는 금융계의 물밑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냉철한 M&A 전략가 최성민을 찾아갔습니다. 최성민은 서진주가 내민 한명그룹의 내부 자료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대체 어떻게? 서진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만든 칼입니다. 그녀는 최성민과 손잡고 남지훈의 시야에서 벗어나 남몰래 한명그룹의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분 매집은 마치 정교한 요리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작업. 그녀는 온갖 서류와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밤낮으로 숫자를 분석하고 투자자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지훈으로부터 받은 모욕을 갚아주고 아들이 진정으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지식과 치밀한 계획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청류원 주방에서 칼을 잡던 그 손으로 그녀는 이제 거대한 기업을 무너뜨릴 칼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서준호는 결혼 후 마치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의 의견이 묵살되었고 가족 모임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마치 투명한 유령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과 차가운 시선 속에서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아내 남재인이었습니다. 남재인은 준호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가 굴욕당하는 순간에는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차갑게 닫혀 있었습니다. 남지훈이 그에게 던진 모욕적인 행동에도 그녀는 준호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욱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준호의 굴욕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녀의 침묵과 차가운 눈빛은 준호의 마음을 더욱더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지난날의 굴욕을 되새겼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홀로 책상에 앉아 지난날의 굴욕을 되새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재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차갑고 냉정한 말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살 길이야. 준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재인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같은 남자 절대 한명그룹에 들릴 생각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천만에. 나는 그냥 당신의 순수함이 재미있었던 것뿐이야. 이제 그 재미도 끝났으니 더 이상 질척거리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줘. 준호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결혼식 날 남지훈에게 맞았던 뺨의 통증보다 더 깊고 더 아픈 상처가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굴욕적인 삶을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으로 인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잃은 것은 오직 나의 존엄뿐이야. 그리고 이제는 그 존엄을 되찾을 시간이야. 준호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비참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복수를 돕고 자신의 존엄을 되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합리한 것들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남지우는 서진주가 물밑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서진주와 최성민이 만났다는 사실을 포착했고, 이는 남지훈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모든 언론을 동원해 청류원의 위생 문제와 부실 경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악의적인 기사가 쏟아지자 청류원에 예약되었던 손님들이 줄줄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명그룹의 비호를 받는 세무당국이 청류원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서진주의 곁을 떠나려 했습니다. 청류원은 한순간에 존폐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진주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명그룹의 비열한 수법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갑시다. 직원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서진주의 곁에 남기로 했습니다. 남지훈의 공격은 서진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 남지훈, 당신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 서진주는 반격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한명그룹의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자신의 청류원으로 초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정식집 주인이 우리를 왜? 그들의 눈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주는 그들의 표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만든 한식을 내밀었습니다. 정갈한 백자 접시 위에 담긴 음식들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서진주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놀랐습니다. 음식들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정직하고 모든 과정이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한정식의 진정한 맛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통해 서진주의 진심과 그녀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진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정직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정직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명그룹은 정직하지 못한 경영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한명그룹의 부실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자료에는 남지훈의 비자금 내역과 부실 경영의 증거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자료를 훑어보며 경악했습니다. 남지훈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지키기 위해 서진주의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지분은 한명그룹의 경영권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서진주는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경영권 과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서진주는 남지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한명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운명의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수십 개의 언론사 카메라가 모인 가운데 회의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단상에 선 남지훈과 그의 아버지 윤서영 회장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기 위해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윤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주주들을 향해 감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명그룹은 제 피와 땀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돈을 노린 저 여자에게 넘어간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주주들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이미 서진주가 제공한 부실 자료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지우는 단상 위에서 서진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한정식집 주인이 감히 뭘 안다고. 우리 기업의 경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역겨워. 당신은 그저 음식이나 팔던 사람일 뿐이야. 그의 말은 모욕적이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란으로 가득 찬 장내를 뚫고 서진주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차분한 먹색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남지훈이 뿜어내는 분노와 증오의 기운이 그녀를 에워쌌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조용하지만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지훈 부회장님, 식탁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매일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그들의 존중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담긴 존중의 가치를 저는 평생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러나 부회장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위를 존중하지 않았고 한정식집 주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주를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엄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기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남지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장내는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진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권력이 아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인 존중과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서진주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부실 기업을 버리고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가치를 바로 세우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경영권 교체가 가결되었습니다. 남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멍하니 단상을 바라보았고 서진주는 그런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순간이 아닌 그저 당연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 후 서진주는 한명그룹의 신임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그녀의 취임식은 여느 재벌 기업의 행사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연설 대신 그녀는 단상에 소박한 찻상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부실 계열사를 모두 정리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비전은 정직한 재료, 품격 있는 식탁입니다. 그녀의 비전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한명그룹의 직원들은 서진주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부패한 경영진에 지쳐 있었고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주가 제시한 비전은 그들에게 새로운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한명그룹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들 서준호는 한명그룹의 디자인 총괄로 합류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도왔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지훈에게 모욕당했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과 창조력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한명그룹의 낡고 권위적인 이미지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디자인에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보기 좋은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력 넘치는 감정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준호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저 한정식 집 아들이라고 비웃었던 이들은 이제 그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하고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호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지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서진주는 그런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한 것 이상으로 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며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남지훈에게 굴욕을 되갚아 주었지만 그녀의 진정한 승리는 아들이 품격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남지훈을 무너뜨리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이 진정으로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 과정이었습니다. 청류원의 정직한 재료와 정성이 담긴 음식처럼 그녀의 복수 또한 정직하고 품격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호가 한명그룹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초라한 행색의 남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예전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통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서준호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제발 나에게 돌아와줘.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남재인은 준호의 앞에 무릎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녀의 몸은 작은 나뭇잎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남재인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때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를 지켜주지 않았던, 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향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여러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남지훈이 자신의 뺨을 때렸을 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지옥 같은 하루하루 그는 외톨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조용히 도장 찍어. 그게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살 길이야. 그는 그 말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남재인.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오히려 나를 버렸지.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를 조롱했어. 당신에게는 나를 지켜줄 힘이 있었어. 하지만 당신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지.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어. 당신과 나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준호의 말에 남재인은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떠났고 준호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은 굽이쳐 흘렀습니다. 서진주가 이끄는 한명그룹은 과거에 오만하고 부패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의 표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직한 재료, 품격 있는 식탁이라는 서진주의 철학은 단순한 음식의 영역을 넘어 한명그룹의 모든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스며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자부심을 되찾았고 소비자들은 한명그룹의 제품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한명그룹을 재벌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존경받는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명그룹의 회복세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서진주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아들 서준호 역시 디자인 총괄로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한명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디자인들은 한명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에 대한 존중과 품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준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갇혀 살던 나약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철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잃어버렸던 존엄을 되찾았고 그가 만든 모든 것에서 그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복수의 대가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낸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청류원의 마루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진주와 서준호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서진주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어떤 격렬한 외침보다 더 깊고 강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이긴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단다. 우리가 진짜 이긴 건 바로 진정한 품격이었어. 서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명그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던 모든 과정은 단순한 복수만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짓밟혔던 존엄을 지키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며 무너져가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단순한 돈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향한 존중과 끝까지 지켜내야 할 사랑을 위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청류원의 따스한 마루 위에서 서진주와 서준호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맞이하며 앞으로 펼쳐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